김하성 성공 스토리. 야구 선수 중에 이렇게 매력적인 인생 스토리를 가진 선수가 또 있을까요?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배드민턴을 하고 있었는데 야구부 유니폼이 멋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야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동의 아이돌 김하성의 인생 역전 스토리입니다. 평범한 시작, 야구부 유니폼이 인생을 바꾸다. 1995년 10월 17일 부천에서 태어난 김하성. 어린 시절 그의 꿈은 야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배드민턴에 빠져있던 평범한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터닝포인트가 있는 법입니다. 그날 우연히 야구부 유니폼을 입은 선배들을 봤습니다. 흰 유니폼에 숫자가 적혀있고 멋진 글러브를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이 어린 김하성의 가슴을 설렙니다. 저 유니폼을 입으면 나도 저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된 야구 인생. 처음엔 장난 같은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김하성은 곧 자신이 이 스포츠에 타고난 재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빠른 손목 힘, 넓은 수비 범위, 그리고 천부적인 센스.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약체 학교의 주장이 되다. 고난의 시작. 서울 야탑고등학교. 당시 이 학교는 야구 강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약체로 평가받던 학교였죠. 하지만 1학년 무렵 한 소년이 입학합니다. 바로 김하성입니다. 고등학교 활약. 타율 375 출루율 477 장타율 614. 이 수치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00번 타석에 들어가면 37번 이상 안타를 치고 전체 타석의 절반 가까이를 안전하게 나간다는 뜻입니다. 프로 선수 중에도 이 정도 성적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약체로 평가받던 야탑고가 매 대회마다 4강에 올라갑니다. 청룡기 대회에서 준우승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소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그러나 고등학교는 야구 선수에게 힘든 시간입니다. 일반 학생들처럼 공부도 해야 하고 야구도 열심히 해야 하고 매 경기가 인생을 결정하는 느낌의 압박감을 받습니다. 더욱이 포지션을 놓고 경쟁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효준이라는 선수. 김하성과 박효준은 같은 학교에서 유격수 자리를 놓고 경쟁합니다. 2학년 때는 김하성이 밀려 3루수와 2루수로 포지션을 옮겨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경험일까요? 자신이 잘하던 포지션을 후배 때문에 뺏기는 것. 하지만 이것이 훗날 그의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여러 포지션을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된 것이니까요. 어린 시절의 결론. 포지션 변경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김하성은 최고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닌 역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그에게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훗날 그의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3라운드 지명이라는 도전 운명의 갈림길. 고등학교를 졸업한 2014년 신인 드래프트가 열립니다. 김하성은 당연히 높은 라운드에서 지명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야수 포지션에도 불구하고 1, 2라운드에서 거론되던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드래프트의 비극. SK 와이번스는 1차 지명 후보자 리스트에 김하성을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SK가 나를 뽑을 것이다. 하지만 SK의 선택은 다른 선수였습니다. 1라운드가 지나갑니다. 2라운드도 지나갑니다. 그의 이름은 불리지 않습니다. 좌절의 순간. 이것은 얼마나 힘든 경험일까요? 자신의 능력을 믿었던 선수가 낮은 라운드에서 지명받게 되는 것. 당시 김하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넥센 히어로즈 현 키움 히어로즈의 스카우트 팀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3라운드 지명. 인생의 터닝포인트. 후에 키움 히어로즈의 스카우팅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2라운드에서 다른 선수를 지명하는 바람에
김하성은 포기했었다. 하지만 3라운드에서 그를 지명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이는 2014 신인 드래프트에서 최고의 스틸픽이다. 이 말은 훗날 현실이 됩니다. 같은 라운드에서 지명받은 선수들은 누구도 김하성만큼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교훈. 낮은 라운드라는 낙인이 아닌 최고의 스틸픽으로 불리기까지 김하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김하성이 키움 유니폼을 입는 모습. 김하성. KBO 리그의 왕 고졸과 영광. 프로에 입단한 뒤 김하성은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2015년 고졸 2년차에 이미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습니다. 목동 아이돌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사의 시대. 그러나 주전이 된다는 것은 책임과 부상의 위험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혹사 속에서도 김하성은 계속 최고의 성적을 기록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유격수 골든 글러브를 수상합니다. KBO 리그 최고의 내야수로 인정받게 됩니다. 역대급 성적. 단순한 골든 글러브만이 아닙니다. 2016년 20-20 클럽 20 홈런 20도루, 2018년 20-20 클럽 재달성, 2019년 30-30 클럽 30 홈런 30도루. 30-30 클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시즌에 30 홈런과 30도루를 동시에 기록하는 것. 이것은 프로야구 역사에서 손꼽을 정도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타격력도 있어야 하고 스피드도 있어야 하고 심판 눈도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김하성은 이를 2번 달성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능력이 아닌 절제된 노력과 지혜로운 플레이의 산물입니다. 현실의 벽. 그러나 부상 없는 선수는 없습니다. 매 시즌 어딘가에서 통증을 느낍니다. 혹사 속에서도 경기를 쉴 수 없고 팬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기에 박스 테이프를 감고 경기장에 나섭니다. 이것이 프로 선수의 현실입니다. 영광의 뒤에는 언제나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는 이유. 하지만 김하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2020년 7년을 보낸 KBO 리그의 시대를 마감하고 더 큰 무대를 향합니다. 그곳은 바로 메이저리그입니다. 김하성. 메이저리그 진출 새로운 도전. 2021년 김하성은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을 맺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합니다. KBO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였던 그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메이저리그의 현실. 하지만 메이저리그는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2021년 데뷔 시즌 타율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강속구의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메이저리거들의 구속과 변화구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팬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가 KBO의 최고 선수가 맞나? 메이저리그는 다른가? 이것이 국내 선수들이 해외 진출 후 겪는 흔한 도전입니다. 신체 조건도 다르고 구구 문화도 다르고 경기 속도도 다릅니다. 적응의 시간. 그러나 김하성은 다시 한번 묵묵히 노력합니다. 2022년, 2023년으로 올수록 성적이 나아집니다. 타격도 개선되고 수비는 더욱 빗나갑니다. 역사적 순간. 2023년 김하성은 역사를 만듭니다. 롤링스 골드글러브 어워드에서 아시아인 내야수 최초로 골드글러브를 수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아시아 야구인 전체의 위상을 높인 순간입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수주와 더불어 센스까지 갖춘 최고의 이루수. 새로운 평가. 더 이상 한국 선수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메이저리그 최정상 내야수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수비 가치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부상과 고통 또 다른 시련. 모든 성공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김하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시즌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선수의 경력에서 수술이라는 것은 얼마나 공포스러운 단어일까요? 다시 예전처럼 할 수 있을까? 팔이 완전히 나아질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 재활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재활의 현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선수도 부상 면전에서는 약합니다. 강한 선수도 불안해합니다.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들 것입니다. 결연한 의지. 그러나 2025년 1월 김하성은 탐파베이 레이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2년 2,900만 달러 계약. 구단이 그에게 품은 신뢰는 여전했습니다. 선수 본인도 다시 돌아올 것을 선언합니다. 4월 말 복귀를 목표로 근력 강화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 선수의 정신입니다. 부상도 고통도 나이도 마다하지 않고 다시 최고의 무대로 돌아가려는 의지. 교훈. 30대에 접어든 선수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장하려 합니다. 여전히 노력합니다. 이것이 30대, 40대 시청자분들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 재도전할 수 있다. 부상당한 어깨 재활, 근력 운동.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결론. 1995년생 김하성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작은 시작. 야구부 유니폼이 멋있다는 이유. 너무 사소해 보이는 이 한 가지가 인생을 바꿉니다. 큰 꿈과 거창한 목표도 좋지만 때론 작은 호기심과 흥미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면했던 작은 관심사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을 다시 들어보세요. 두 번째, 역경 속의 성장. 3라운드 지명, 포지션 경쟁, 해외 진출 후의 적응, 부상과 고통. 하나하나가 일반인의 인생이라면 좌절의 연속일 일들입니다. 하지만 김하성은 각각의 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꾸준함의 가치. 가장 놀라운 것은 꾸준함입니다. 2014년 3라운드에서 지명받은 후 매 시즌 자신의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처음부터 성공하지 못했지만 해마다 나아졌습니다. 성공은 터지는 꽃이 아니라 천천히 피는 꽃입니다. 네 번째, 나이는 숫자. 30대 초반 여전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에 이제 늦었다는 생각은 그의 인생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상 후 복귀 훈련 중인 지금도 여전히 최고의 무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멀티플레이어의 가치. 원래 포지션에 고집하지 않았던 태도. 여러 포지션을 할 수 있는 능력. 현대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여러 분야에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생존 전략입니다. 야구부 유니폼의 멋진 모습에 끌려 야구를 시작한 한 소년. 지금 그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내야수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통계나 상 받은 상이 아닙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 부상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방법, 중년의 나이에도 도전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25년 또 다시 부상에서 돌아올 김하성을 기대하며 우리도 각자의 인생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김하성의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인생도 꾸준함과 노력으로 꽃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김하성 화이팅!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